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 19일 날 오는 목요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있는데 잠깐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날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 내란법에는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사형이 사실상 뭐 폐지된 국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법감정에 봤을 때 사형과 무기징역은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무기징역이 나오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상당한 또 반발이라든지 굉장한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민 정서는 제가 볼 때는 예.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 감정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쉽다 그런 감정은 많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감정은 좀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직위원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과연 2월 19일 날 예정대로 선고를 할 것이냐. 왜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냐면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과연 걸석 재판을 할 거냐. 만약에 걸석 재판 안 하고 2월 이분이 22일까지 참석은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선고를 안 하게 되면 이게 그냥 무한정 재판이 연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염려가 제일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유죄냐 무죄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100% 유죄, 내란 유죄가 내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재판에서 이미 내란이다라고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염려하는 것이 장남 강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폭 직위원 부장판사가 형량을 낮추면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10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많은 것이지 일단 뭐 저는 무기징역에 대한 염려까지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은 다시는 이 위로부터의 구태타 이게 아래로부터 구태타보다 더 나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법부가. 그래서 이런 비극의 역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징역 23년,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7년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물론 제 재판부는 다 다릅니다.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 문제는 1심 선고가 나오면 사형이 됐든 무기징역이 됐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이제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형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배출한 전 대통령이 이런 형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윤 어게인과 절연하겠다. 뭐 그런 입장 표명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결국은 뭐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국가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승복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지들의 결사체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1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선 도중에
탈당을 한 상태고 예. 물론 국민의힘이 배출했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어떤 기록을 봤을 때 만약에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을 인정을 해서 무기징역이나 저는 뭐 무기징역으로 만약에 내란을 인정한다면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형보다도 그렇게 해서 선고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 입장은 물론 뭐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예. 포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예.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당은 당원들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을 다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대표의 숙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론적인 그런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전망을 합니다. 홍 수장님, 지방선거에서 사실 지금 추세적인 국면적인 상황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좀 많이 불리하거든요. 이제 정동혁 대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자연스럽게 좀 뭔가 당을 좀 정비할 거 정비하고 절연할 거 절연하고 새로운 보수를 향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이 기회를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지방선거를 일단 위해서라면? 뭐 자당 대통령이 예. 뭐 잘했든 못했든 지금 상황이니까 최종 이 사법부 판결 나오기 전에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치더라도 최종 이제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민심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요와 관련돼서 민심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2월 7일부터 9일 여론조사했는 내용이 이래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 판결을 내야 되느냐. 유죄 법정 최고형이 52.2%가 나옵니다. 예. 유죄를 내리되 정상 참작이 12.6%입니다. 65% 정도가 유죄로 그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예.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응답자가 79.6%입니다. 예.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현재 윤어게인 세력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도가 아무리 우리는 윤어게인 세력이 우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해도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 부인한다고 될 문제가 예.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58.2%가 끊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 여론을 거스르고 선거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정동혁 대표로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분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